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시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0.3% 정도 상승했네요. 상승분이 조금 적어서 조금 아쉬웠던 장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서로 눈치 보기가 좀 심해서 상승이 좀 작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았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했네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좋았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최근에 또 꿈틀거리게 했고 시작했고요. 1170원까지 다시 또 올라갔죠. 한 50원대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리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지금 계속 그 긴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지금 이제 의견들이 올해 안에 이제 시행을 한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다면은 9월 달에 결정을 해서 뭐 10월 달부터라도 이렇게 당장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뭐 11월 달부터라도. 그래서 뭐 내년 전반기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뭐 내년 후반기에는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 뭐 직접적으로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일단 투자 심리는 조금 안 좋아지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뭐 멀리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쁜 영향은 없습니다. 예전에 테이퍼링 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조정 좀 받은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도 있고 뭐 테이퍼링 또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시장이 조금 뭐 불안한 정도가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지금 3050을 깨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좀 많이 무너지는데 여기를 지금 깨지 않게 좀 잘 버텨줘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하고 유럽장이 좀 전반적으로 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월요일도 좀 안 좋은 장이 출발 자체가 좀 안 좋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시장 개장되면서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고 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일단 출발은 안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지지 않고 뭐 적당히 좀 한 0.5% 정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잘 버텨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1% 이상 좀 많이 빠진다, 만 1.5%까지 빠져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3050까지도 이렇게 위협받는 상황이라서 조금 불안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마디라서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여기서라도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주라서 서로 이렇게 약간 눈치 보기가 좀 더 심해지는 장입니다. 저번에 제가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 잘못했죠. 수요일 날이 이제 금요일 날 돈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수요일이죠. 수목금 3일이니까 수요일이 조금 좀 고비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은 마지막 고비죠 이제. 근데 보통 추석 전에는 장이 안 좋기 마련인데 추석도 끝나고 지금까지 보면 명절 끝난 이후에는 또 장이 또 활짝 올라가는 장이라서 또 뭐 큰 급한 돈이 아니면은 오히려 금요일 날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진 경제 상황에 좀 더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좀 약간 서두르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지금 야기시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중국이죠, 중국. 기존에 중국이 값싼 임금으로 엄청난 물량의
뭐 생필품부터 뭐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할 만큼 많이 물건을 찍어서 싼 가격으로 다 전 세계에 공급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좀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공급 가격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그게 일단 1차적인 원인이고, 2차적으로 지금 보면은 두 번째는 물류 비용이 많이 증가했죠, 이번에. 물류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뭐 컨테이너 운반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항만 그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국에 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물류가 또 한 일주일간 마비되면서 지금 적체되어 있는 물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은 나온 데까지 일주일 아니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한 달씩 기다리는 배도 있다고 합니다. 선박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은 전 세계 물류가 잘 돌 수가 없죠. 미국이 전체 물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에. 그것도 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미국 근로자들이 다시 또 임금 인상을 또 요구하겠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빨리 하고 금리도 이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약간 위축되는 약간 위기에 몰려 있다. 또 뜬금없이 목요일이었나 이렇게 미중 뭐 화해 분위기가 뭐 풍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바이든과 시진핑이 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기존의 전화 통화 내용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진 내용이었다.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에 큰 뭐 돌파구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이슈라고 하면은 반도체죠,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수출의 한 20% 정도가 거의 반도체인데요. 화웨이 뭐 반도체 수출을 뭐 금지한다고 트럼프가 공언하고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반도체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반도체를 빨리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야 뭐 한 6개월 뭐 1년 정도는 뭐 기존 재고나 뭐 이런 걸로 버틸 수 있다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이어지면은 뭐 드론이든 뭐 자율주행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수출 20%의 그 반도체가 대부분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뭐 가전제품이든 뭐든 완제품 완성되어서 다시 또 세계 시장으로 뿌려지는 형태였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지금 막혀 있어서 저희 나라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좀 안 좋았었는데, 이게 만약에 화해 분위기로 해서 반도체가 풀린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아지죠. 뭐 최근에 무슨 반도체에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다시 봄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거 화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이래서. 그래서 미중이 화해하고 뭐 반도체 수출이 금지됐던 게 풀리고 이런 모습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 시장은 뭐 여기서 반등이 문제가 아니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 체크해야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일단 연휴 전주에 이렇게 좀 약간 변동성 있는 장을 좀 잘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좀 삼가하시고요. 만약에 그 추석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을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금요일쯤에 이렇게 조금 매입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주차 내일 머사지 코너 종목들, 첫 번째 종목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뭐 모르시는 분 없죠.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손실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되었죠.
그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지금 LG전자는 앞으로 이렇게 3년간 5조 이상, 5조에서 6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나올 것으로 컨센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2.5조이니까 많이 저평가죠. 뭐 퍼로 따지면 한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애플이 또 애플카를 직접 생산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부분 LG전자와 관련된 부품들이죠. 그리고 LG전자가 합작사로 또 하나 만들었죠. 마그나사와. 대부분 그쪽 부품을 사용할 예정이다. 애플도. 그러면은 LG전자는 앞으로 이제 꽃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큰 시장에 큰 부러짐만 없다고 하면은 지금 지지받았던 이 부분은 깨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시장이 크게 부러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견고한 지지 라인이 된다. 그러면 지금 가격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손절을 잡을 때는 13만 9천 원 아래 요게 지금 지지 라인이죠. 14만 9천 원 잡고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주 장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린다고 하면은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내려갈 때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음봉일 때 사자. 차라리 그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봉일 때 사는 것보다는 음봉일 때 매수가 유리할 수 있다. 일단 손절은 13만 9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L입니다. SL은 자동차용 LED 전조등 전문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들을 여러 개 만들고 있긴 합니다. 대부분 매출이 전조등 매출로 나옵니다.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좋은 회사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약간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도 자리를 잘 만들었죠.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돌파했던 주가가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인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오래 거쳤습니다. 이제 다시 또 상승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자리 정도에 와 있다. 이 정도 위치면은 충분히 매수 가담해도 될 가격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120에서 아래에 있는 가격대는 충분히 할인받은 가격이다. 이 종목에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앞으로 3년간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이죠. 영업이익이 2천억, 2,500억, 2,800억으로 증가하고 매출도 3조 3천에 3조 5천까지 증가합니다. 매우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우수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총은 그에 비해 시총은 1조 3천억인데요. 퍼가 한 11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크게 작다 많다 하기 좀 애매한 평범한 지금 주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재무적으로도 많이 좀 우수한 기업입니다. 유동비율도 상당히 좋고요. 180%로. 유보율도 6000%로 엄청납니다. 이게 현금성 자산이 1조 4천억이나 있고요. 부채가 한 9천억 정도 되니까 한 5천억 정도의 현금은 남아있네요. 유동비율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좀 튼튼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내일 머사지 코너로 가져왔지만 이 기업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매수해도 되는 정도의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손절 27,500원 정도 잡고 가면 되고요. 그 가격이 여기 지금 지지받던 부분이 깨지는 가격입니다. 요 지지받는 요 부분이 깨지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을 잡았지만 좀 멀리 본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멀리 보고 한 6개월 이상 뭐 멀리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음봉 나올 때 사자, 양봉일 때 사지 말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뭐 5G 관련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 5G 외에 2차전지 부품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도 있죠. 소재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업 영역을 여러 가지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부채가 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 부채가 그냥 뭐 실적이 안 나와서 생긴 부채가 아니라 투자 활동으로 다음 사업을 위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생긴 부채라서 크게 악성 부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과 뭐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 크게 뭐 위험한 정도 부채 양도 아니고요.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 지금 기업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올해부터 이렇게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나죠. 3천억대에서 6천억대로 늘어가고 내년이 이제 8천억대, 23년이 지금 1조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600억, 900억, 1200억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진 한 50%씩 이렇게 불어나네요. 늘어나는 게. 이 정도면은 상당한 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부채가 단기적으로 조금 늘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쁘게 늘어난 부채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부채 비율이 200%라 좀 크긴 합니다. 근데 부채가 6천억이고 유보액이 2,700억이라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 유동 비율을 또 보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유동 비율이 유동 부채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3,500억이고 유동 자산을 1년 동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4,300억이니까 뭐 이렇게 뭐 부도 그 정도의 걱정은 할 수 없는 뭐 괜찮은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800억 정도 여유가 아직도 남아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은 다시 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기술적으로도 많은 기간 조정을 꽤 오래 거쳤죠. 그리고 지금 큰 파동의 중심부 정도 와 있으니까 뭐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받고 했던 게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때 올랐던 이 기준봉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고요. 깨더라도 아래에 지지선이 또 있죠, 이게. 그래서 아래 지지선 37,5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은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5G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5G가 최근에 많은 조정을 거치고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반도체로도 엮여 있다. 먹을 파이가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많은 조정을 거쳐서 아주 싼 가격이다. 대신에 이 종목도 다음 주는 오늘 가져온 종목 모두 다 또 동일하게 음봉에 사자. 마이너스일 때 사자. 마이너스일 때.
올라가고 있을 때 뭐 그게 뭐 1%든 2%든 올라가고 있을 때 사는 것은 조금 불리한 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자체가 일주일간의 장자 전체가 그러니까 좀 음봉일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IPTV 셋톱박스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정부하고 같이 XR 개발에 정부 기술 개발에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완료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가오미디어는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큰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강하게 뚫어 올리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기존에.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없이 이렇게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기존에 봤던 디스플레이텍하고 비슷한 류의 차트 모양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디스플레이텍처럼 이렇게 뭐 어디까지 급등한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싸져 있는 상태이다. 생각보다. 가온미디어도 지금 그 셋톱박스 업계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셋톱박스 업체들이 망할 회사들이 다 망해버리고 치킨게임에서 다 밀려나고 이제 승자 쪽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업도 잘 나간다. 그런데 XR이라는 신기술이 또 추가되죠. 이거는 XR이 AR하고 VR을 합친 겁니다. AR, VR 합쳤다 이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애플 신제품 발표회가 있는데 그때 XR, VR이 또 각각은 받게 되죠. AR, VR이. 그러면은 가온미디어도 그 정도에 또 이슈화되어서 또 이렇게 단기 급등이라도 나올 자리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조정받아서 더 이상 조정받을 자리도 없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중심봉의 중심을 일단 깼죠. 중심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또 중심을 깼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게 박스 돌파했던 자리가 또 2차 지지선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은 이게 기준봉의 시가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13,900원을 잡고요. 매수 타임은 여기 2차 지지선 지금부터 아래로 이렇게 뭐 14,500원 정도까지 14,500원 정도까지 조정받으면은 딱 들어가면은 가장 굿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음봉 나올 때 들어가면 거의 요 정도 가격 되겠네요. 이 종목도 음봉 나올 때 들어가 보자. 기술적으로도 기업 가치적으로도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다음 주 애플 신제품 발표회에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 단기적인 뭐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게 재무가 뭐 부도날 정도의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업종도 아니죠. 그래서 뭐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크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파동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큰 파동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매수 적기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게 뭐 빠졌던 것은 장이 안 좋을 때 뭐 잠깐 뭐 오버슈팅으로 내려간 거죠. 약간 지금 자리 뭐 3.7%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장이 안 좋을 때 또 조정 받겠죠. 그러면은 16,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가장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그리고 손절은 15,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던 박스의 상단 부분, 이 부분을 깨면은 단기적으로 좀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종목 자체가 무겁지 않은 종목이라서 이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아래로 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가져온 이유는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이벤트가 있죠. 우주여행 이벤트. 스페이스X에서 이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대기권에서 한 3일 있다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돌다가. 그리고 대서양에 이렇게 뭐 착륙을 한다. 착륙이 아니죠. 육지가 아니라 착수 물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캡슐이. 그렇게 뭐 착륙을 일단 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우주여행은 이렇게 대기권이 있으면은 위로 이렇게 뻥 쏘아 올려가지고 여기서 캡슐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냥 약간 번지점프 같은 그런 여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이게 아니다. 대기권 밖을 3일 동안 돈다. 그리고 뭐 구경할 거 다 하고 이제 3일째 이렇게 떨어진다 바다에. 15일날 일단 발사 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16일날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비일로 16일을 정해놨고요. 15일이 일단 발사 예정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은 16일이 되겠죠. 15일 새벽, 16일 새벽에가 1차고 17일 새벽이 2차가 되겠죠. 예정이.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이벤트가 생긴다. 이 회사는 뭐 실적이 지금까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수주는 좀 많이 받아놨습니다. 항공기 부품 쪽으로 해서 수주를 많이 받아놨고, 그 거래업체가 스페이스X도 있고, 그리고 그 아마존이 하는 오리진도 있고, 그리고 보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항공 우주 쪽으로 다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턴시한 회사입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한 3, 4년 지나면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주여행 보고 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밴드 하단부에 있다. 유리한 자리다. 자리적으로. 그리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벤트가 발생해서 테마가 형성되면은 좀 강력한 슈팅도 나올 자리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웬만하면 좀 엄봉에 사자. 좀 싸졌을 때 매수해보자.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토요일날 뭐 늦은 시간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올리면은 뭐 미리 보신 분들은 일요일날 좀 충분히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검토해 볼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일찍, 원래는 일요일날 올리는 영상이지만 오늘은 이번에는 토요일날 올리겠다. 그리고 다음 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추석 전 이벤트, 저희 나라 쪽으로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미중 화해,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여기 미중 화해가 좀 잘 풀렸으면 일단 가장 좋은 그림인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치고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레벨업 시킬 수 있습니다. 벌써 28분이나 지났네요. 다음 주 투자 잘 하셔가지고 추석 전에 좀 풍성한 계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